툭불TV입니다.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여전히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재창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또 많이 정치권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젠가 그저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이 안 바뀌면 나 12월 말까지는 나갈 거다. 신당 창당을 거의 뭐 기정사실화 했어요. 네, 그런 수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신당에 계속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민주당 비명계 이상민 의원까지도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신당 관련되는 의사타진 뭐 이런 걸 하는 걸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신당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도 뭐 조만간 만난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사실상 신당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계속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뭐 어떻게 볼까요? 뭐 구걸 아닌 구걸 하여튼 뭐 당에서 중책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신당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분을 안 주겠다 이런 게 하나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용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는 이런 행보를 계속할 경우에 사실 이준석 대표도 탈당할 명분 뭐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이런 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지만 이 대표가 나감으로써 국민의힘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실제 나가면 뭐 그게 다만 몇 %라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총선 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 위원장의 행보는 결국 잡을 수 있어서 잡으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나간다면 나가더라도 명분 없이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 싶어요. 육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유한 위원장의 요즘 행보가 상당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더라도 책임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전가를 하고 우리 당은 상처를 더했다. 친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사실상 이제 명예스럽지 못하게 나가게 됐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당이 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최대한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인 위원장의 행보고요. 그거 자체는 저는 뭐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연히 정치에 정치가 빠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치적 명분 싸움 이런 것도 가미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유한 위원장이 대구를 가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이 그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조리돌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대선 승리할 때 대표였고요. 지방선거 승리할 때 대표였어요. 그러면 전국 선거에서 두 차례나 승리로 이끈 그런 대표를 명예스럽지 못하게 내쫓았다. 친윤을 겨냥한 이런 거라고 보이는데요. 듣보잡 같은 초선 의원들 아무래도 친윤 쪽에 연판장 이런 거에 총대를 맨 아마 친윤 초선 의원들 그리고 이제 또 친윤 핵심도 겨냥을 한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공격하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불명예 제대시켰다. 이런 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조리돌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조리돌림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초선이나 원외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많이 비방하고 조리돌림 시켰다는 그런 비판에는 또 어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시 대표였지만 내부 분란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수층, 자유진보층, 자유보수층은
그 문제는 많이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업 같으면 일사불란하게 굴러가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시끄럽게 떠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거는 일상적인 거지. 뭐 그런데 그게 새로울 건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팩트로 얘기를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한 혐의는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하지만 지금 그게 이제 그 중단된 상태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성산납 의혹에 대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그런 증거는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조리 돌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그 재판을 통해서 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문제 삼아서 그런 걸 고리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에서 쳐내는 게 과연 맞느냐. 뭐 제 생각보다는 그건 홍준표 시장의 생각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동병상련이라고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당 체제가 정비되면서 새 지도부로부터 상당히 견제를 많이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동병상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세는 개편이라고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두둔하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으로 봐야 돼요, 사실. 근데 뭐 인지상정일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뭐 인지상정인데 사실 뭐 홍 시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꼭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한다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홍 시장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권에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분, 합리적인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현 시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과연 돌아올 수 있겠나? 뭐 상식적으로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상식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로 신당을 결행할지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당 창당하려면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저 여러 가지 조직력도 갖춰야 되고 그런데 그게 뭐 이준석 대표가 가진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어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쉬운 일 문제는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어젯밤인가요? 이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해프닝이 있었죠. 바로 칸막이 돼 있는 그 한 식당 안에 칸막이 돼 있는 데서 그게 이제 알고 그랬는지 몰라. 안철수 의원이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바로 옆에 또 그 마침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뭐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근데 그 얘기가 또 이제 이제 인터넷에 많이 들끓었는데 많은 시각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한 식당 안에서 안철수 씨 하면서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 인성이 안 돼 있다. 인간이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은 인간성, 인격 이런 측면에서 좀 다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뭐 저 정치적으로 너무 그 이른 시간, 그러니까 뭐 30대 전후에 그것도 28살이었죠. 28살이요. 30도 안 돼서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 너무 기성 정치인이 다 됐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으로서 좀 참신하고 혁신적이고 이런 발전적인 생산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뭐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당이 그 어려운 상황인데 나름 뭐 대표도 하고 뭐 저 그 인수위 부위원장까지 하고 이런 장관들 여권의 핵심들이 그렇게까지 좀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준석 카드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파괴력이 과연 특히 2030한테 있느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있느냐? 지금 크게 더 의심해요. 정말 2030이 이준석 전 대표를 대표성으로 인정하느냐?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올해 이제 38이고 내년 39 되는데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늙은 40대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2030의 어려움, 2030의 지금 고민을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하느냐? 근데 뭐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네. 뭐 그럼 거꾸로 한번 우리가 예. 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저 정치권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 중에 30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존재감 있게 활동하는 30대 초선 그룹 별로 없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배지도 아닙니다. 배지도 아니지만 그 영향력은 그분들 저 다 합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38살 한편으로 보면 늙은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정치적으로 30대에 그런 입지를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뭐 근데 그 입지가 아직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번 떨어졌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호남 텃밭, 영남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그 어려운 동네 가서 3번 떨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이 못 나서 떨어진 거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노원병이라는 데 자체가 민주당 텃밭이고요. 거기서 당선되면 사실 기적 같은 그런 동네인 건 분명하고요. 예. 그런 걸로 이제 입증이 안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홍 시장이 오늘 이뇨한 위원장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비례대표로 열석까지 가능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왜 탈당 안 하겠냐? 탈당한다고 본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제3세력,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을 해서 열석을 비례대표로 획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야는 공직선거법 지금 개정 협상도 지지부진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혁신적으로 선거법이 바뀌지 않으면 예. 결국은 이제 옛날 그 과거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뭐 지난번 정의당이 얻은 의석이 이제 6석 정도잖아요. 예. 물론 이제 비례대표로 다 얻은 건 아니고요. 그게 뭐 심상정 예. 지역구도 포함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뭐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신당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갖춰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준석 혼자 당을 만들어서 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당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도 있고요, 양양자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명계 다수가 민주당 그 공천 갈등 상황에 따라서는 다수가 이탈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제3지대에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만드는 신당이라면 뭐 열석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비례대표 이제 지역구는 굉장히 힘들 거고 비례대표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적어도 상위 번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의당이 6석이었는데 이제 심상정 그 대표가 당시 이제 저기 그 고향에서 지역구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비례대표로는 가능해야 한 4-5석인데 거기 이제 금태섭 의원 또 양양자 의원도 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나올 비명계 의원들이 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이준석 같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간다면 그 당이 되겠어요? 당연히 저 금태섭 양양자 뭐 이준석이 같이 한다면 예. 그리고 이제 뭐 저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등등 다 같이 한다면 아니 그분들은 비례대표하면 안 되죠. 그게 뭐 장난도 아니고 무슨 당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비례대표 하려고 당을 만든다 그러면 누가 지지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어차피 이제 그분들은 다 지역구에 나와서 바람몰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공천 못 받고 이제 가는 분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영남, 호남은 어차피 이제 민주당과 무소속,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과 무소속의 대결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도 몇 석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뭐 예. 수도권에서도 뭐 극히 일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신당의 모양이 어떻게 갖춰지느냐 여기에 달린 거지.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우리 여의도 정치판을 그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상수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서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예, 오늘 이준석 전 대표 그 정치권의 셈법, 특히 이용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꼬라봤습니다. 오늘 특별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